안녕하십니까. 확률낚시, 릴지낚시 모든 것 오늘 또 재미있는 낚시 이야기 이어갑니다. 자, 참돔 낚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참돔 낚시의 장길 낚시 채비 그리고 반유동 채비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제목을 지우지 않고 여러분들 느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어가겠습니다. 자, 반유동 채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있죠. 바로 밑걸림에서 자유로운 낚시를 하라 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일 처음 참돔 이야기를 하면서 참돔의 습성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꾼이 낚시를 할 경우 전체 수심이 뭐 20m, 제일 깊은 부분이 20m가 나오고 제일 높은 부분, 물속에서 제일 높은 여가 되는 부분은 15m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채비 수심, 반유동 채비에서 미끼가 지나간 수심은 이 15m보다 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부분, 자, 제일 높은 곳, 그 다음 높은 곳, 이렇게 참돔의 이동 동선은 바닥 수중 장애물의 높은 곳, 높은 곳, 높은 곳을 향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채비도 전체 수심은 아주 깊은 곳이 20m까지 나오더라도 참돔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찌미 수심은 제일 높은 곳이 15m라면 찌부터 바늘까지의 수심은 15m 이상 깊이 줄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채비 캐스팅 이후에 바닥에 살짝 미끌림이 생기는 것 같다 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한 발 정도 줄여서서 낚시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참돔 갯바위 릴지 낚시에서 입질을 받을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채비 전체가 강해지는 반유동 낚시에서는 밑걸림에서 자유로운 낚시를 하라는 내용이었죠. 자, 밑걸림에서 자유롭다면 어떻게 보면 이 전유동 채비가 참돔 낚시에서 더 쉽게 운용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하지만 모든 분들이 어려워하는 이 전유동 채비, 이 참돔 낚시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저부력 전유동과 고부력 전유동 채비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부력 전유동, 말 그대로 부력이 아주 낮은, 뭐 굳이 기준을 정하자면 0.5호 이하라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0.5호 이상의 부력을 가진 찌로서 채비를 꾸리는 것이겠죠. 자, 이 고부력 전유동, 아주 원도권 거세 물골의 참돔 낚시에서 많은 고수분들이 선택을 하는 채비이기도 한데요. 자, 이 고부력 전유동 낚시는 우리나라의 참돔 낚시, 거세 물골에서의 참돔 낚시가 시작되면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낚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릴지 낚시 기법들이 일본을 통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전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낚시 명인들과 낚시 교류가 많은 편인데요. 이 고부력 전유동 낚시에 대한 그 낚시 방법을 이야기를 하면 일본의 유명 낚시인들도 깜짝 놀라곤 합니다. 야, 생각보다 아주 높은 기법의 낚시를 한다. 일본에서는 참돔 낚시는 대부분 선상 낚시로 이루어지거나 갯바위 참돔 낚시 또한 배돔 낚시의 연장성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한국은 아주 거센 물골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런 조류를 이기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나온 것 같아 하고 생각보다 높이 평가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저부력 전유동 채비를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찌가 들어갈 것이고요. 자, 원줄에 들어가던 매듭과 방구설이 없어지죠. 찌는 저부력 0.5호 이하의 찌를 사용합니다. 자, 수중찌를 사용해도 되지만 글쎄요, 제가 굳이 채비 설명을 하면서 도움이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찌멈춤 고무를 사용합니다. 찌멈춤 고무에 부피가 있다면 조류를 받는 면적이 더 넓어지겠죠. 자, 0.5호 이하의 저부력 채비이기 때문에 굳이 뭐 0.5나 또 뭐
3B 같은 좁쌀 봉도를 수중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찌멈춤 고무를 부피가 있는 찌멈춤 고무를 사용하고 목줄 전체가 예를 들어 4m라고 가정한다면 목줄에 본인이 현장에 맞다고 생각하는 봉도를 뭐 수중지 바로 밑에 이 찌멈춤 고무 바로 밑에 단다든지 하나 또 뭐 조류가 더 세다면 목줄에도 하나 달아줌으로써 이 부력을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고 전유동 낚시를 할 수 있는 채비가 되죠. 하지만 0.5를 달아서 뭐 3B 혹은 0.5호 마이너스 봉도를 달아버리게 된다면 봉돌이나 수중지를 달아버리게 된다면 상황이 조금 변할 때마다 일일이 또 원줄과 이 매듭 부분을 잘라내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전유동 채비에서 변화가 많죠. 상황이 금방금방 변하게 되는 그런 바다, 그런 전유동 채비에서 이렇게 0.5 이하의 채비로서 저부력 전유동을 할 때는 가급적 찌멈춤 고무를 선택을 하고 수중지 대신 봉돌로서 가감하는 게 낚시를 조금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목줄 약 4m 정도가 들어갔고 매듭과 방구슬이 없다는 걸 제외하고는 반유동 채비와 크게 다르지 않죠. 자, 이 뭐 조류가 거의 없을 때는 장길 낚시 채비를 설명했을 때처럼 B지에 B봉돌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낚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고, 자, 참돔 낚시 치고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물꼬리 형성돼서 조류가 잘 가고 있다. 하지만 뭐 0.5호 정도의 부력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이러한 채비 세팅, 자, 이러한 형식에서 0.5찌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5찌를 선택을 했다면 찌멈춤 고무와 완만한 조류, 0.5로 이길 수 있는 적당한 조류가 흐르고 있다면 찌멈춤 고무 바로 밑에 저는 2B 봉도를 하나 물려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줄 4m 마이너스 2B겠죠. 목줄 4m의 약 중간쯤에 다시 한번 2B 봉도를 물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체도 전유동 채비로만 본다면 사실 0.5찌를 사용하고 2B가 물리면 가볍지는 않는 채비죠. 하지만 대상어가 참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부력 전유동과 저부력 전유동으로 나눈다면 뭐 가벼운 채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B와 2B를 했을 때 0.5찌, 뭐 조금의 잔존부력도 있겠지만 잔존부력이 전혀 없는 0.5찌를 하더라도 B 정도의 여유부력이 남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면에 채비가 천천히 내려가는 상황에서 수면 위로 이렇게 찌가 나오게 되죠. 찌를 보면서 채비를 흘릴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을 수심 15m의 완만한 조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수심 15m 정도가 나오는 아주 완만한 조경지대가 형성되는 곳에서 저는 이 채비라면 충분히 가능하게 아주 재밌는 낚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러한 전유동 낚시의 장점이 또 하나 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조류가 점점 수심 15m 완만한 조류에 0.5찌에 2B 봉돌 2개로서 재밌는 전유동 낚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점점점 조류가 세진다. 야, 똑같은 장소인데 조류가 점점 세진다. 자꾸 이 채비가 30m 정도 내려갔을 때 채비가 싹 거의 바닥층 가까이 가는 좋은 상황이었는데 조류가 빨라지면서 채비가 그 지점을 통과할 때는 제 채비가 절반도 못 내려갈 정도로 조류가 세진단 말이죠. 자, 이러한 경우 저부력, 참돔에서는 저부력 채비지만 찌를 바꾸고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곧바로 0.5에 2B를 물렸는데 이 2B를 위로 쭉 하나 올리시고 밑에다가 2B 봉도를 플러스 2B 봉도를 한 개를 더 다는 것이죠. 자, 2B 봉돌 하나, 요만한 봉돌이 채비에 큰 영향을 줄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채비 흐름을 잘 관찰하시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이렇게 봉돌이 올라가면서 하나가 더 달리고, 자, 거기서 조류가 조금 더 세다고 생각하시면 봉돌을 여러 개 다는 것보다는 자, 2B 봉돌을 3B로 올리시고 3B로 올리신다면 참돔 낚시에서는 2B, 3B, 0.5호 이런 봉돌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전체적으로 찌는 어떻게 될까요? 3B 봉돌 3개가 달린다면 단순히 부력과 침력의 무게로만 본다면 마이너스 369, 마이너스
4B 정도의 부력, 수치로만 본다면 말이죠. 숫자로만 가라앉는 침력이 생깁니다. 자, 이러한 경우 채비가 안정되고 나면 채비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이 찌는 장기일 채비로 서서히 잠겨들겠죠. 이렇게 저부력 전유동 채비는 활용의 폭이 아주 넓습니다. 오비 055 찌 하나만 가지고도 수심 15m의 완만한 조류에서 20m의 다소 빠른 조류까지도 채비의 변화로서, 미채비의 변화로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오늘 또 정해진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서는 이 전유동 채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오늘보다 쉬운 방법으로 풀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